안녕하세요. 생명과학 1을 가르치는 강사 권희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 안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저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죠? 일단 저는 저 자신을 생명과학 1에 대해선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크게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강의겠죠. 그래서 대치, 그리고 마포 오르비 매시브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2025년부터는 매시브 학원 경복궁, 매시브 학원 중계에서도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출판이겠죠. 이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2024년에 출판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르비 북스에서 디올 엔제라는 엔제를 이제 공저자분과 함께 출판을 했었고요. 이건 서점에 가도 아직 있을 거예요, 이 교재는. 그리고 2025년에도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디올 엔제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5년에 기출의 파급효과 생명과학 1에 공저자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판도 경험해 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항 출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출제는 요게 경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실 이 업계에는 문항 출제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시작한 거고 저는 이제 출제를 한 지 이제 5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강남 D재종학원 수능연구소 생명과학 1에서 출제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출제팀 팀장까지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뭐 팀장은 아니지만 아직 여전히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안반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모두 경험한 강사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전부 다 되게 좋은 경력들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무튼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컨텐츠 적중 내역인데 이제 제가 문항을 출제를 한다고 했었죠, 아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단 제 기본적인 컨텐츠는 전부 다 제가 직접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선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도 그리고 뭐 재작년도에 컨텐츠를 엄청 많이 만들었겠죠. 문항도 제작을 많이 했고 그런 문항들 중에 수능 또는 학력평가 적정한 문항들을 몇 개 일단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근수축 문제가 분수 조건으로 나왔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적중을 했었습니다. 2025학년도 주간다이브 2주차 엔제 16번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 수능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수능은 시점이 3개 있고 저는 시점 2개로 출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 한쪽 액틴 필라멘트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진 순간 좀 더 계산이 쉬울 거예요. 이 문제보다는. 그치만 논리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적중을 했다. 일단 뭐 가볍게 소개하고 싶고요. 적중을 안 한다고는 적중을 안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솔직히 문항을 제가 이제 매년 만드는 1년 동안 만든 문제가 최소 수백 문제 이상 될 텐데 그런 문항들 중에 한 개도 적중을 못할까 했을 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수능뿐만 아니라 수능을 일단 제가 한 문제만 갖고 왔는데 분량상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 몇 개도 적중을 전 하긴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근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내후년도 마찬가지일 거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매년 한두 개? 뭐 못해도 3개 정도는 전 적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중에 대한 이 기준은 사람들마다 전 다 다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어떤 쌤들은 그냥 뭐 외관상 비슷하기만 하면은 적중이다 라고 하시는 쌤들도 계실 거고 어떤 쌤은 뭐 외관상 모든 게 다 다르게 생겼더라도 논리가 똑같으면 적중이다 라고 하시는 쌤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적중은 그 둘 다 교집합시킨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일단 외관상 비슷하게 보여야 돼. 그리고 쓰이는 논리조차 비슷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적중이라 소개하긴 해요. 뭐 그런 면에서 좀 봤을 때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뭐 또 몇 개 더 소개하자면 여기 또 있죠. 요거는 이제 10월 학평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정확한 적중이라 생각하긴 해요. 이 문제가. 요거는 수능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 뭐 2, 3, 5, 7 2, 3, 5, 7 완전 그대로고요. 그리고 기억에서 디귿은 1, 2, 3을 순서 없이 A서 C는 1, 2, 3을 순서 없이 이 핵심 조건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더한 값도 똑같아요. 그리고 풀이 논리도 똑같아요. 근데 제 문항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요거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적중이긴 합니다. 완전히 외관상 똑같으면서 논리까지 똑같은 거.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몇 개 또 소개하자면 이제 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논리뿐만 아니라 외관도 완전히 똑같죠. EBS 연계로 제가 문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EBS 연계 문제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문항이 좀 더 매칭할 게 많았고, 그래서 제 문항을 먼저 접한 학생들은 당연히 익숙함을 느꼈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혈액형 문제. 혈액형 문제도 이제 수능에 갑자기 출제됐었어요. 24학년도 수능 때. 근데 이미 비슷한 문제로 저는 학습시킨 바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기 앞서서 생명과학 1은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촬영하는 시기가 겨울이거든요. 12월 달인데 지금이 여러분들이 탐구 선택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할 시기라고 전 생각하긴 해요. 보통 이제 1월 달에는 정착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뭐 중간중간 물론 과목이 안 맞으면 한 3월 학평 보고 나서도 바꾸고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이 시기에 할 거라 생각합니다. 12월이라는 전제 하에서 물론 이 영상을 1월 달에 보시는 누군가도 있겠지만요. 뭐 1월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어쨌든 뭐 과탐을 할지 사탐을 할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원과목 할까 투과목 할까 이런 고민도 지금쯤 하고 있을 거라 전 생각하긴 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서 충분히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런 가이드라인은 따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간상 커리큘럼 소개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원에 대해서만 제가 갖고 왔지 사탐 vs 과탐 그리고 원과목 vs 투과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시면 해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원에 대해서만 저는 오늘 소개를 해볼게요. 생원은 어떤 과목이냐? 일단 수능 기준으로 과학 탐구에 해당하죠. 모든 과탐은 원과목 투과목, 뭐 사탐도 마찬가지고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전부 다 객관식이고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죠. 일단 그 20문제 중에서 모든 문제가 다 쉽진 않아요. 모든 과목이 뭐 사회문화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20문제가 다 쉬울 수는 없어요. 왜? 상대평가잖아요. 수능 자체가. 그러기 위해선 변별을 해야 돼요. 쉬운 문항만으로 변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라고 말하죠. 근데 요즘 킬러 문제라고 말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말은들은 해서 이제 쌤들이 추론형 문제 뭐 그렇게 말씀도 하시긴 해요. 뭐 어쨌든 추론형이든 킬러든 뭐가 됐든 간에 탐구는 여전히 킬러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변별을 위해서. 그래서 비킬러 13문항, 생원 같은 경우는 비킬러가 13문항, 킬러가 7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의 매 시험 요거는 고정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킬러 문항 배제 정책 때문에 이게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학부모님들 기준으로는. 일단은 탐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원은 정말 그런 논란이 생기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13 플러스 7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 7문항이 전부 다 킬러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킬러라 써두긴 했지만 정확히는 4 플러스 3입니다. 4 플러스 3이 뭐냐? 준킬러가 4문항 그리고 킬러가 3문항 이렇게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항은 3문제 4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꾸역꾸역 어쨌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이라 보시면 돼요. 13문항 이거는 뭐 누구나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되고요. 이런 구성이다. 킬러가 어쨌든 준킬러 킬러 포함해서 사실 물화생지 중에서는 생명과학이 가장 많긴 합니다. 물리나 화학은 7문제 정도까지는 안 돼요. 화학은 한 5개 정도 되지만 어쨌든 생원이 그런 점에서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공부할 때. 그치만 일단 저는 그래도 물리나 화학보다는 선택지가 생명을 고른 거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선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생명이. 그쵸? 그리고 이 7문항이 어렵죠? 어렵긴 한데 나한테만 어렵냐? 아니죠. 당연히 남들한테도 다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생명을 고른 학생들은 다 어차피 똑같은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어느 선생님을 듣느냐에 따라 이제 같은 문항을 풀더라도 풀이 기법이 다를 경우의 수는 많겠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높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나한테만 힘든 건 아니다. 절대로. 다들 동일선상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뭐 단점일 수 있지만 뭐 장점도 있긴 합니다. 얘네가 공부를 금방 끝낼 수 있다는 게 전 장점이라 생각해요. 개념형과 추론형 사이 난도 편차가 가장 심한 과학탐구 과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10문제 이상 맞추려면은 공부량이 어느 정도 이 정도 필요하다 쳐. 근데 생명은 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13문항 푸는데 이거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한 2주에서 3주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이 분량은. 그만큼 개념형, 즉 비킬러 문항들은 엄청 쉽게 출제되고요. 킬러, 추론형은
좀 어렵게 출제된다. 그리고 얘네 둘 사이 간극, 난이도 간극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다른 과탐에 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형의 공부량은 적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2주에서 3주면은 각 잡고 하면은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있다. 개념 이해만 되어도 문제풀이로 잘 이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더라도 내가 개념 이해만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 개념형은 쉽게 풀 수 있다. 그치만 추론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생명과학 공부에 7할 이상이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제가 지금 적어놨죠. 추론형 공부가 1년 내내 얘는 아마 이제 발목을 잘 안 잡을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면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긴 하겠지만 큰 발목은 추론형에서 이제 발목을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본 교과 개념만 가지고는 절대 문제풀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내신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수능은 내신보다 또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과 개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생명과학, 수능 생명과학 공부에 거의 전부라 봐도 전 무방하다 보긴 합니다. 개념형에 대해서 공부는 걱정을 학생들이 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독학을 하든 인강을 듣든 책으로 공부하든 어떤 식으로 공부하든 빠르게 학습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아마 1년 내에 골머리를 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커리큘럼 역시 물론 개념형과 추론형을 다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후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추론형에 좀 더 중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머는 이런 과목이다라고 일단 소개하고 싶고요. 한번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다른 인강이나 현강과 마찬가지로 저도 저만의 연간 커리표가 있고요. 이런 연간 커리표를 짜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저는 인강을 하진 않지만 비대면 라이브를 일단 하죠. 그리고 물론 현장 강의도 올해는 많은 학원에서 뛸 예정입니다. 그렇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제 수강 대상이 누구냐? 고3하고 N수죠. 사실 저는 고2 밑으로는 어떠한 강의나 교재를 접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보는 시험은 내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일단. 저는 인생이 걸린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강의, 자료.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게 시중에 보통 강의, 보통 자료가 전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나 자료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를 선택해 주신 수강생 분들께는 최고의 강의랑 최고의 자료로 일단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저는 저만의 자료만으로 수업을 해왔고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단연간의 컨텐츠 제작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출판, 강의, 그리고 문항 출제 뭐 세 가지를 다 접해봤기 때문에 자료만큼은 누구보다 좋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만든 문제와 자료를 본인이 강의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저는 그동안 강의를 쭉 해왔고요.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연간 커리큘럼 표를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부터는 뭘 할 거냐? 브러쉬라는 걸 할 겁니다. 이건 사실 교재명이자 강좌명이기도 해요. 브러쉬, 그 다음에 4, 5, 6월은 시그널을 할 거고 7월, 8월은 하이라이터 앤 쉐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은 카운터 포인트와 26 토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체크 포인트,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몇 개는 사실 미술 도구 용어들이에요. 브러쉬, 하이라이터, 쉐딩, 사실 미용, 용품 용어들이죠. 요거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계기가 사실 여러분들 화장하시는 분들 계시죠? 화장을 했을 때랑 화장을 안 했을 때 중에 뭐가 더 예쁘죠? 물론 여자친구가 물어본다면 화장을 안 했을 때가 더 예쁘다고 대답을 해야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화장을 한 게 더 예쁘겠죠, 아마도? 저는 그게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화장을 할 때.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무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미용 도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한 생각으로 브러쉬랑 하이라이터 앤 쉐딩을 준비했다 보시면 돼요. 시그널은 사실 이제 작년도 제가 현강할 때 4월에 개강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브러쉬라는 게 없었고 시그널은 이제 다른 제 동료 강사분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일단은 올해는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미용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카운터 포인트. 이거는 그냥 이름이 간지나서 제가 끌고 온 겁니다. 이제 음악 관련 용어고요. 26 토너. 토너도 이제 미용이죠. 미용과 관련한 거죠. 여러분들 토너 쓰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토너 갖고 왔고. 체크 포인트. 이것도 이제 작년도에 제가 그냥 스스로 이름 지었던 건데 이것도 이름은 사실 미용과는 관련 없지만 그래도 파이널 총정리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강좌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강좌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브러쉬겠죠. 일단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수업에 관심 있어서 오신 걸 거고 제 첫 수업은 브러쉬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일단 근데 하나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연간 커리큘럼 브러쉬, 시그널, 하이라이트 앤 쉐딩, 카운터 포인트, 26 토너 앤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각각에 대한 강의 특징을 적어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봐서는 한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다 잘게 쪼개서 일단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1단계 브러쉬부터 한번 보죠. 1단계 브러쉬는 뭐냐? 수능 생명과학 1의 모든 개념을 학습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뭐 1년 동안 생명과학 1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당연히 개념 먼저 공부하시고요. 기본 개념 다 공부가 끝났다면 실전 개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기본 개념, 실전 개념 모두 완성된다 했을 때 이제 엔제로 넘어가겠죠. 엔제도 어느 정도 풀었다 싶으면 모의고사랑 병행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만 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1년이 쭉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이게 이제 겨울방학 그리고 6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풀, 문제풀이로 이어지겠죠. 이건 엔제, 모의고사.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뭐 다시 개념 공부를 빈틈을 좀 더 메꾼다거나 그런 식의 파이널 과정을 거칠 거다. 1년 동안 아마 가탐 공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문풀, 파이널 이런 시기에 맞게 제 강의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브러쉬에서는 뭘 할 거냐? 개념에 치중해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개념형 13문제부터 추론형 7문제까지 기출문항의 난이도까지 풀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제가 다 설명 이렇게 해놨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13문제일 겁니다. 추론형 7문제는 아까 몇 플러스 몇이라 했죠? 이 안에서는 4 플러스 3이라 했어요. 준킬러 4개, 킬러 3개. 제가 봤을 때는 준킬러 4개 정도까지 완성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단계 브러쉬만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킬러 3문제거든요. 이 킬러 3문제는 글쎄 이 브러쉬 자체를 제가 3월까지 진행할 거예요. 아까 연간 커리표 봤죠? 1월, 2월, 3월 이렇게 3달 동안 진행할 건데 그 3달만 가지고 요거를 다 전수해드리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일단 강의를 준비했냐 요것도 다 설명해드릴 거예요. 근데 쉬운 킬러들 쉽게 출제된 문항들만 그런 기출 문제들만 제가 일단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더 심화된 거는 다음 스텝 때 가르쳐 드릴 거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개념을 다 학습시켜 드리긴 하겠지만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얕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간상.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어차피 4월, 5월, 6월 때 그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다음 커리큘럼을 제가 빼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8종 교과서의 교과 개념을 충실히 반영했다. 출판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과학 1은. 미래엔, 지학사, 그리고 천재교육 등등등 되게 많은데 그런 교과서를 제가 다 참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교집합 시켜갖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 교과 개념을 다 반영했다 보시면 돼요. 요게 플러스 알파로 수특 수한도 당연히 반영을 했고요. 추론형의 경우는 주제별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분리해놨어요. 기본 개념이 뭐냐? 저는 교과 개념이라 생각해요. 기본 개념 말 그대로 교과 개념.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로 아까 이어질 수 없다고 했었죠. 추론형은. 교과서에 있는 풀이만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과학 1을 해결할 수 없어요. 개념형 문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당연히 가능할 거예요. 개념형은. 근데 추론형은 어렵다. 실전 개념. 이 실전 개념이 다른 말로 이제 스킬이라 하겠죠. 이런 스킬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스킬, 논리,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 요거는 이제 강사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실전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다양한 기출과 추가 자체적 예제를 통해서 주제별 문제풀이 기법을 체화할 거예요. 이런 스킬, 실전 개념들을 제가 체화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 예제가 있어요. 예제도 있고 기출도 충분히 준비해 왔어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제 스킬, 제 실전 개념을 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밟아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충분히 많이 준비하긴 했어요. 브러쉬 1단계지만 11년치 준비했습니다. 14학년도에서부터 25학년도 평가원 기출 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자체 제작 문항을 수록했습니다. 이건 예제가 될 겁니다. 대부분 예제. 너무 어렵지 않도록 평가원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더 쉽도록 쉬운 문항들을 제가 학습시키려고 몇 개를 이렇게 준비했다 보시면 돼요. 다양한 상황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킬러 같은 경우는 브러쉬만으로 거의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연도가 굉장히 길죠. 11년치. 그치만 사실 결코 11년치가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근수축이 1년에 몇 문제 나오죠? 평가원에서? 3문제 나와요. 3문제. 당연하겠죠. 6월, 9월 수능. 근데 11년치 하면 그럼 근수축이 평가원이 몇 문제 있을까요? 러프하게 계산해 보면 33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33문제가 맞나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수학 하루에 뭐 30문제, 40문제 이상 푸실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수랑 비교해 봤을 때 근수축 33문제? 적다고 느끼셔야 될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수능장을 간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작 문항이 있고요. 자작 문항들. 그리고 당연히 다음 커리큘럼, 교육청 문항들도 풀어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평가원 거를 근데 완전히 학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다. 따지고 보면은 문제 수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킬러 문제들을 이렇게 11년치 뽑아와도 40문제 채 안 돼요. 근수축이 제가 지금 33문제를 했잖아요. 33문제가 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옛날에 뭐 14학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 그때는 1년에 근수축에 3문제가 안 나왔어요. 6월이나 9월에는 안 나오는 해도 있었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에서는 수능 생명과학 원에 대한 모든 개념을 함께 디자인해 나갈 거예요. 같이 이렇게 브러쉬처럼 덧칠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형 문제부터 추론형 문제까지 수능 생명과학 원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 드릴 거다. 그래서 개념형은 완전히 다 이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다 전수해 드릴 거고 준킬러 4개까지 또 완전히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전수를 해드릴 거고 킬러 3개는 조금 얕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단계는 이렇게 완성해 드릴 거고 그 다음 단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단계를 확인하기 전에 교재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브러쉬 비유전편 그리고 브러쉬 유전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교재의 예쁨이 안 담기네요.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정말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생분들 전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교재가 예쁠수록 공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교재가 예쁘면 더 자주 펼쳐보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엄청 디자인에 힘을 썼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노력이 들어간 교재다. 비유전편하고 유전편 두 권이 있습니다. 비유전편은 초록색 계열, 유전편은 파란색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브러쉬 교재에 대한 강의하고 교재 설명 다 마쳤고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단계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러쉬에서는 개념형 플러스 추론형을 다 알려드릴 거라 했었어요. 다만 추론형 중에 준킬러는 거의 다 잡아먹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서 킬러 3개는 조금 얕게 가르쳐 드릴 거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얕은 킬러, 내가 배운 지식들 그것만 가지고는 수능 문제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심화된 개념들을 학습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2단계 시그널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시그니처 강좌기도 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도에는 제가 시그널부터 개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를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커리큘럼을 찍게 해주는 강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그널이 일단 제 모든 강의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생명과학 원에서 고난도 추론형으로 출제되는 7가지 주제, 아까 킬러가 7문제 있었다 했잖아요. 그 7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라 보시면 돼요. 7가지 주제가 뭐가 있냐? 막전이, 근수축, 핵형 분석, 세포 분열, 유전현상, 가계도, 돌연변이. 혈액형까지 포함하면 주제는 8가지예요. 이 8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실전 개념들을 전수해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강의다. 준킬러 4개 아까 브러쉬에서 잡아드린다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4를 더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을 안 붙이더라도 기존 기출들은 다 풀리긴 하겠지만 살을 더 붙여드리면 수능이 뭐 사실 기출에 나온 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를 출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난이도까지 커버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킬러를 좀 더 살을 붙여드릴 거고, 킬러는 완전히 사실 브러쉬에서는 엄청 딥하게 나가진 않을 거라서 시그널 때 킬러 3문제에도 엄청 딥하게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4월, 5월, 6월 3달 동안 킬러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같이 공부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별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분리해놨어요. 여기도. 브러쉬랑 비슷해요. 브러쉬는 아까 개념형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밖에 없을 거예요. 왜? 개념형은 실전 개념까지 분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본 개념만 알더라도 개념형은 잘 풀릴 거예요. 그렇지만 추론형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분리해놨다. 기본 개념, 즉 교과 개념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전 개념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출, 추가, 자체 제작 예제. 브러쉬에 있는 예제가 몇 개 겹칠 수도 있지만 신규 예제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신규 예제들과 기출. 몇 개도 이것도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고 겹치지 않는 기출도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기법, 즉 스킬들을 채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점 완성 단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을 향해서 추론형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단계다. 그리고 브러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능 생명과학 1의 추론형 문항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제가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안정적인 1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결론적으로는 문제풀이 다 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킬들, 그리고 기본 개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을 다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근데 체화도 하긴 해야겠죠. 그런 체화는 기출, 자체 제작 예제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더 다양한 사항들의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 사항들을 이제 3단계에서 같이 훈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가 이제 하이라이터 앤 쉐딩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문제풀이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 시그널에서 배운 문제풀이 기법들을 좀 더 같이 훈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라이터랑 쉐딩이 교재가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하이라이터는 뭐냐? 고난도 추론형 7가지 주제에 대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학습할 거냐? 제가 온리 자체 제작 문항, 제가 만든 문항들로만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기출에 출제된 논리를 심화해서 학습을 하기도 할 거지만 기출에 없는 미출제 포인트까지 제가 담아냈습니다. 그러한 교재들. 그래서 물론 문항 수는 지금 조정 중에 있어요. 몇 문항으로 할지는 확정을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각 주제별로 10문항 이상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문항 이상으로 일단 이 엔젤을 구성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항 수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잘게 쪼개서 제가 제 풀이 기법들을 체화할 수 있는 이렇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적은 문항으로 최대한의 효율로 이제 제가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쉐딩은 뭐냐? 아까 잘 보신 분들은 사실 브러쉬에서는 제가 평가원 것만 할 거다 했고 시그널에서는 제가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시그널에서는 교육청 1부 플러스 평가원 전문항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나머지 문제들은 쉐딩에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청 문항들 필수입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이번 수능에서 2, 5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17번이거든요. 그거 전년도 4월 학력평가에 있었어요. 2023년에 출제된 교육청 4월 학평에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문항 변형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거 EBS 연계기도 했어요. 수능 완성의 연계 문제기도 했지만 교육청의 연계기도 했었다. 교육청 문항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되지 않은 논리들이 몇 개 있어요. 교육청 문항들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학습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둘로 문제풀이를 좀 3단계 때 거쳐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집중 문제풀이 훈련 하는 단계다. 하이라이터는 이제 자작 문항들로 구성된 교재고 쉐딩은 교육청 문항들로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쉐딩은 이제 고난도 추론형만 담지 않았어요. 쉐딩은 개념형 문항들까지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딩은 문항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시계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추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다만
추론형만 절대 공부하면 안 된다. 개념형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형을 학습하기 위한 문항들은 쉐딩의 교육청 문항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따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1, 2, 3, 4, 5단계뿐만 아니라 저는 부교재가 다 있습니다. 추가 자체 제작 자료가 더 있어요. 그런 것들 소개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4단계 카운터 포인트입니다. 요거는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전 모의고사. 여러 논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3단계까지 이제 제 수업을 들었다면은 거의 다 체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체화가 됐다면은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이에요. 시간 관리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시간 관리 연습은 뭘로 해야 되냐?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로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 모의고사 카운터 포인트로 여러 낯선 상황에 대비를 할 거예요. 저는 대형 재종 실전 모의고사를 다년간 출제해왔고 지금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S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형 학원의 컨텐츠 자료들은 다 제 손을 좀 거쳐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까 소개했듯이 물론 모든 회차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의고사랑 겹치지 않도록 저만의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제 수업 때 선보일 거예요. 검증된 퀄리티의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제 모의고사로 이제 수업을 했었고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좀 어렵긴 했지만 얻어갈 포인트들은 매 회차마다 다 있었고 그런 모의고사를 지금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풀이와 제 풀이를 대조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빈 구멍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개념형 같은 경우도 간혹 틀릴 수 있거든요. 실전 모의고사는 되게 효율이 좋은 공부라 저는 생각해요. 생명과학 1의 모든 단원을 20문제로 압축해서 여러분들 매번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주제들이 낱낱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과정이라 봅니다.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는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빈틈을 계속 메꿔나가는 과정을 4단계 때 이제 접하게 되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단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5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단계는 이제 26 토너 앤 파이널 체크포인트 요거 두 개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26 토너를 이제 카운터 포인트 앞에 4단계 있잖아요. 걔네 둘하고 병행할 거고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아마 2번에서 3번 정도 수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11월 달에 할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과정을 거칠 건데 거의 파이널 때 하는 애들이라 보시면 돼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26 토너는 뭐냐? 이제 2026학년도 대비로 학평 문제들 나올 거고요. 모평 문제들, 6평, 9평 나오겠죠? 걔네들을 제가 주요 문항 분석들을 다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변형 포인트도 언급할 거고요. 수능에 변형된다면 이러이러한 포인트가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 그런 변형 포인트를 반영해서 제가 직접 변형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해서 26학년도 학평, 모평을 완전히 씹어먹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시기쯤 되면은 개념형이나 추론형 조금 다 한 번씩 다시 크게 한번 리뷰하고 싶은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전 거쳐야 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맨날 문제만 풀다가 갑자기 수능장 들어가서 뭔가 조금 지엽적인 게 하나라도 출제가 됐다 싶으면은 굉장히 당황 탈 수 있어요. 또는 개념적으로 이제 2025학년도 수능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황한 비킬러 문제는 혈당량 문제거든요. 혈당량 그거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대충 약간 맹목적인 암기, 약간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만 대충 한 학생들은 거기에 다 밟혔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정리는 결국엔 마지막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런 총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적인 개념만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범위. 그래서 이거는 개념형하고 추론형 다 합쳐서 진짜 다 엑기스만 모은 교재라 보시면 돼요. 제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교재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교재들도 다 좋지만 얘는 진짜 엑기스만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재입니다. 요약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직전 수능 때 이제 정리해 드릴 거다. 물론 한 번만 하지 않을 거고 2번에서 3번 정도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6토너는 26학년도 학평, 모평을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파이널 체크 포인트는 마지막 총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요게 제 1년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1, 2, 3, 4, 5단계 잘게 쪼개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몇 월에 할지는 아까 앞서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고, 이렇게 해서 끝이냐 했을 때 웬만해서 인강쌤들은 다 끝이에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현장 강의를 하잖아요. 현강은 자료가 더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인강보다. 당연하겠죠. 현강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자료도 한몫한다 생각해요.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은 뭐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자료들, 그리고 물론 검증된 컨텐츠 이런 것들도 풀고 싶어 하겠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과탐은 강의도 메인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자료도 메인이라 생각해요. 그 둘이 병행돼야만 과탐의 강의가 완성이 된다라고 봐요. 인강만 가지고는 저는 인강 쌤들 여러분들 계시죠? 물론 그분들 중에 엄청 커리큘럼이 많으신 쌤들도 계실 거고 부족하신 쌤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아마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강 쌤들보다 자료가 더 많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 자료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가 자료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컨텐츠. 일단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먼저 볼게요. EBS 아카이브 엔제, 기출의 파급 효과. 기파급은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판 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제가 공저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수업 때 다룰 예정이에요. 물론 가볍게 스텝 1에서 스텝 2 시기에 제가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아마 그 사이쯤에 이 교재로 언급을 몇 개 할 수 있어요. 근데 메인 교재는 아니라 보시면 돼요. 추가 컨텐츠는 말 그대로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거의 자습용 교재들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수업 때 간혹 언급할 수 있지만 메인이 되는 교재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 메인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부교재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런 추가 자체적 자료라 보시면 돼요. 파급효과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는 실전 개념하고 기출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교재예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 브러쉬하고 시그널로 다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수업 때 거의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EBS 아카이브 엔제는 뭐냐? 21학년도에서 25학년도 특수안을 제가 뭘 했냐? 추론형 문항, 즉 킬러 문항들만 선별했어요. 걔를 쫙 모아갖고 주제별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600문항 이상 있고요. 요거 사실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하나씩 풀어도 수능까지 다 못 풉니다. 600문항 이상 있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하나씩 풀 일이 없겠죠. 제가 숙제를 드린다면은 한 번에 뭐 20문제, 30문제 이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수능까지 다 풀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관연도 EBS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25학년도 수능 문제가 EBS 연계가 엄청 많이 됐어요. 생원이 원래 EBS 연계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수능은 25학년도 수능이 좀 이례적이에요. 전년도나 재작년도 수능보다 훨씬 더 EBS 연계가 많이 됐어요. 그동안 EBS 연계라 하면은 개념형에서 많이 연계됐거든요. 사실 개념형은 쉽기 때문에 연계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체감 잘 못해요. 어디서 의미가 있을까? 추론형에서 연계가 되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24학년도 전까지는 거의 추론형 연계가 별로 안 됐다 보시면 돼요. 근데 25학년도 수능은 그렇지 않았다. EBS 연계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EBS 연계가 된다 봤을 때 당해년도 것만 연계되지 않았다고 전 봐요. 2023학년도 수능 완성에 연계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25학년도 수능에 반영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은 연계된다 했을 때 무조건 당해년도가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만 봐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일단은 사실 기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특수하는 기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풀이 기법들을 취하기 가장 좋은 교재라 저는 봅니다. 600문항 충분하잖아요. 다 킬러 문제예요. 준킬러, 킬러 포함해서. 그래서 저한테 배운 기법들을 적용하기에는 아마 부교재로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6개가 더 있어요. 이제 E2G 개념형 모의고사. 개념형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개념형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가 한 세트에 20문제 있잖아요. 근데 생원이나 화원은 이제 개념형 문제들을 빨리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중에 나온 게 뭐냐? 개념형 모의고사 많이 시중에 있어요. 다른 인강쌤들 여러분들 아시는 쌤들 중에 뭐 하시는 거 개념형 모의고사? 이거는 하시는 쌤들이 누가 계신지 여러분들은 좀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발빠르게 맞춰서 준비했고요. 13에서 14문항 한 세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념형만 일단 제가 선별해갖고 정확히는 이제 관연도 요거는 E2G가 EBS라고 보시면 돼요. EBS 수특수 안에 있는 개념형 문항들을 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다 재편집해서 실제 시험지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세트에 13에서 14문제가 있다. 개념형 모의고사다. 30회분 있습니다.
스텝 2 시기에 제공해 드릴 거예요. 스텝 2가 아까 뭐였냐면 2단계인데 시그널이잖아요. 그때 추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추론형만 공부하면 안 된다. 개념형도 무조건 병행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는 푸셔야 돼요. 그런 문제 풀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운데이션 모의고사는 뭐냐?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예요. 아까 카운터 포인트랑 다른 게 뭐냐면 파운데이션은 중간중간에 넣는 약간 스피노프 모의고사라 보시면 돼요. 3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 대비로 자체 제작 실전 모의고사를 몇 회분 드릴 거예요. 이 시기 때쯤 되면은 제가 몇 회분 드릴 거다. 한 2회분에서 3회분씩 드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외전 모의고사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간 다이브. 안정적인 1등급을 향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거의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이기도 해요. 저랑 제 팀원들이 같이 문항을 제작한 주간지 형태라 보시면 돼요. 추론형 문항들 그리고 개념형 중에서 자료 해석형, 예를 들면 방어작용, 혈액형 이런 애들 좀 어려운 자료 해석형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제가 주간지 형태로 만들어서 엔제, 뭐 실전 개념, 기본 개념, 기출 다 있어요. 한꺼번에 모아둔 8주차 분의 주간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텝 3 시기에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디오렌제. 이거는 2024학년도 4년 정확히는 2024년도에 나왔던 교재인데 개정돼서 2025년에도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16 디오렌제. 이건 엔제라 보시면 돼요. 출판 교재고 미정이라 돼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참여하기로 확정이 돼갖고 여러분들한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중 서점 가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4월에서 5월쯤에 살 수 있는 교재일 겁니다. 근데 저는 수업 때 언제 다룰 거냐? 스텝 4 시기에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텝 4가 아까 카운터 포인트였거든요. 실전 모의고사 병행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여기 디오 렌즈에 있는 문항들 일부를 제가 수업 때 다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론형 문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엔제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센스 시리즈. 에센스는 EBS 에센스, 6평, 9평 에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분석 교재라 보시면 돼요. EBS 수특수환 매우 중요할 겁니다. 수특수환을 제가 분석해서 문항 선별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항 선별까지 하고 아마 이거를 정규 수업 때 제가 할 가능성이 높지만 추석 특강 때도 할 겁니다. 추석 특강 때 26학년도 수특수환을 제가 다 분석하고 선별한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규 수업 때도 다룰 거고요. 6평, 9평 이것도 분석을 제가 해갖고 변형 문제 플러스 알파로 수능에는 반영이 된다면 유일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저만의 분석을 해서 에센스라는 교재로 제공해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추가 콘텐츠 21-25 이거는 뭐냐? 평가원의 개념형 문항을 마스터하는 교재라 보시면 돼요. 문제 푸는 걸로 마스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글쎄 그걸로 만족을 할까 했을 때 저는 만족 못 하거든요. 문항 푸는 것만으로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뭔가 더 필요하다 봐요. 그게 뭐냐? 빈칸형 문제 학습이라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면 21에서 25학년도 6평, 9평 수능 그 빅킬러 문항들 개념형 문항들을 싹 다 긁어 모았어요. 긁어 모은 다음에 걔네들을 빈칸형 문제들로 다 변형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문제가 주로 생물의 특성 많이 내잖아요. 생물의 특성이 예를 들어 기억, 니은, 디귿, 선지까지 봤을 때 특성이 6가지 있거든요.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냈어. 만약에 그 문제에서. 그럼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빈칸형 문제로 나머지 부분들, 빈틈을 다 메꿔드리는 과정을 담은 교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형 문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빅킬러 13개를 빠르게 푸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빠르게 풀 수 있는데 근데 다만 빈틈이 몇 개 메꿔지지 않는 예를 들면 13개 푸는데 맨날 한두 개는 틀리는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재라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빠르게 푸는 거 플러스 알파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21-25라는 교재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제가 강의는 하지 않을 거고 부교재로 드릴 거예요. 스텝 4 카운터 포인트 교재 드리면서 중간중간 숙제로 계속 드릴 거예요. 요거는 빈칸형 문제로 빈틈을 다 메꿔 나가자 라는 취지의 교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업 특징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장점을 쭉 나열한 거라 전 생각을 하고요. 뭐가 있냐면 가장 제 큰 강점은 첫 번째라 생각해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무조건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수강 대상이 저는 등급대를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1년 동안 제 수업을 들어갔고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식들을 다 전수해 드릴 거고요. 그럴 수 있도록 강의랑 교재 컨텐츠를 다 준비했고요. 그럴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다 1대1로 해드릴 거예요. 제 학생분들이 아직 엄청 많지 않다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뭐 스타 강사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되는 데까지 온 힘을 쏟아 부어서 1대1로 최대한 다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개별 클리닉을 다 봐드릴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일단 설명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어려운 어휘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전 되게 어렵다고 겁먹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제 수업만 따라온다면 굳이 어려울 게 있나? 라고 생각하긴 한다면 물론 문제는 어렵겠죠. 근데 수업 듣는 그 순간만큼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복습하는 과정이 좀 괴롭겠죠. 저랑 똑같이 푸는 것만 체험만 한다면 유전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튼 쉽게 설명한다는 게 제 강점이고 콘텐츠 제작 아까 말했다시피 5년 차예요. 그래서 문항 제작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2024년 제가 현강하면서 만든 교재가 다 세보니까 23권 있더라고요. 주간지 포함합니다. 주간 다이브 포함해서 어쨌든 꽤 많다.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 대비로는 좀 더 많아지겠죠. 이 23권 다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다 계획표 잡아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방식을 그대로 적용시킨 해설지도 전부 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다 타이핑했고요. 수업 싱크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 듣고 나서 해설지로도 이제 복습하기 용이할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기출 분석이 트렌디할 거다. 당연하겠죠. 제가 계속 문항은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트렌디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학생이 충분히 할 법한 현실적인 풀이를 전 선호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이 시험이 30분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현실적이지 않은 풀이를 구사하시는 쌤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풀이를 구사해야 되냐? 현실적인 풀이를 당연히 선호해야겠죠. 비현실적인 풀이를 알려줘봤자 현장에서 하지 못할 거면 왜 그걸 알려주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현실적인 풀이 플러스 실전적인 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고인물 풀이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제가 문항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논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논리들 매우 중요하다 보거든요. 고인물 풀이를 알게 되면은 문항을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숏컷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풀이들을 소개해 드릴 거다. 중간중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30분이라는 굉장히 타임어택이 심한 생명과학 원 과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풀이를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제가 출강했던 학원이 3곳이 있어요. 근데 다 이제 보니까 퇴원율이 0%였어요. 한 명도 안 나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물론 제 수강생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 명도 나가지 않았던 데는 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다 듣고 났더니 글쎄 안 나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실적도 전 꽤 많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메디컬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 조교로도 일단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질응답 이런 거, 전과목 학습 상담 이런 것도 제 조교들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대면 현강 수강생 기준이긴 해요. 이게 0%라는 게. 비대면은 제가 어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비대면은 물론 비대면도 잘 안 빠져나가긴 했어요. 근데 비대면은 애초에 제 수업 등록해놓고 안 듣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학생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하는데도 연락을 안 받는 학생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으쌰으쌰 다 연락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해왔어요. 비대면 분들. 그래서 비대면 퇴원율도 매우 적다. 근데 간혹 있었다, 비대면은.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대면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대면 학생분들은 아무도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으면은 후회는 절대 하지 않도록 제가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슬슬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2024년도 지필교재 모음이에요. 이거는 작년도에 제가 수업했던 교재들이에요.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한 거는
25년도에 제가 선보이는 교재들은 얘네들보다는 예쁠 겁니다. 물론 전 얘네들도 만족하긴 하는데 더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까 브러쉬 교재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실물로 받으면 진짜 예쁠 거예요. 아무튼 브러쉬 교재 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터 앤 쉐딩, 시그널 얘네들도 표지 새로 만들 거예요. 다 예쁘게 만들 거다. 그래서 뭐 표지는 여러분들 공부할 만 나도록 제가 만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는 2024년에 출판했던 디오렌즈. 지금도 서점 가면 있을 거예요. 재고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많이 팔린 교재예요. 판매 지수가 1620이면은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많이 팔린 교재였다. 고 주간 다이브입니다. 이게 주간 다이브는 아까 8권이 있다 했죠. 그래서 컨셉이 총 8가지 교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킬러 7문항이 있다 했죠. 그 7문항에 대해서 각각의 주차별로 제가 7권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해석형, 빅킬러 중에 자료 해석형, 항상성 조절, 그리고 방어 작용 이런 애들, 혈액형 이런 아이들을 제가 3주차에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들은 그대로 다 가져갈 겁니다. 물론 개정을 몇 개 좀 할 겁니다. 문항들 새로 몇 개 집어넣고 트렌드에 맞지 않은 몇 개는 뺄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편집 작업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 다이브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일단 제 브러쉬랑 시그널 개념 교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대부분 다 옆에 날개가 있고요. 개념들이 이제 이렇게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가독성은 좋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필요한 개념들을 꾹꾹 다 집어 넣어놨고 그리고 등급대가 만약에 내가 너무 낮아서 뭐 제 수업 듣는데 걱정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개념 설명, 용어 설명들을 여기 옆에다 다 쭉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베이스여도 제 수업은 다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다 취할 예정이다. 그런 장치를 다 교재 안에 마련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은 다 날개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 개념은 여기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뭐 핵형 분석이 뭔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성염수체 크기 X가 Y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TMI를 다 이제 날개에다 넣어놨다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문제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직접 만든 자체 제작 예제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해설이에요. 해설은 대부분 교재들이 어떻게 돼 있죠? 앞에 문제 있고 뒤에 이제 해설이 있어서 이렇게 뒤에 펼쳐봐야 이제 해설이 보이잖아요. 제 교재도 그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수험생 때 좀 불편하다 느낀 게 뭐냐?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설지 봐야 되는 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 교재에는 해설지가 뒤에 있긴 하지만 그 해설에 대한 문제를 같이 또 복붙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 문제편에도 있겠지만 해설편에 문제를 또 이렇게 갖다 박아나갔고 이렇게 위아래로 대조해 나가면서 보기 좋을 거다. 이건 제 아이디어였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이해독하는 효과가 있겠죠. 앞에 문제에서 한번 풀고 이거 해설 읽으면서 여기 좀 끄적이는 식으로 두 번째 풀 수 있겠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 홍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일단 1월 2일 목요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대치 오르비 바이 메시박원 대치동에서 강의를 열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10시 3시간 30분 동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대치동에서 강의를 할 건데 현장에서도 수업을 할 거지만 비대면 라이브도 동시에 개강할 거예요. 그래서 꼭 대치동에 안 산다 하더라도 제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은 비대면 라이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도 비대면 라이브가 대면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대전, 대구, 부산 등등 여러 지역에서 제 수업을 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료는 다 똑같이 드릴 겁니다. 택배로 드릴 거고요. 다만 택배비가 조금 더 부담되겠죠. 대면 학생분들보다. 그것만 조금 인지해 주시면 되고 최고의 교재들 그리고 강의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요일에 개강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강하는 학원은 여기 하나만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학원들에 대한 시간표를 다음 페이지에다 넣어놨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요약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요겁니다. 목요일에 강의를 하는 대치오르비 바이 메시바 학원 수능 수업을 할 거고 이제 내신 수업도 저는 같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수업도 몇 개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월요일에는 마포오르비에서 일단 개강을 할 겁니다.
참고로 비대면 수업은 대치 오르비에서만 할 겁니다. 여기 다 적혀있는 학원들이 많은데 비대면 라이브는 여기서만 진행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현장 수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포 오르비 1월 6일 월요일에 개강할 거고요. 6시 30분에서 뭐 10시 메시브 경복궁 수능 수업도 진행할 거다. 경복궁에서 뭐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다만 경복궁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개강할 거예요. 일단 1월 5일 일요일에 개강을 할 겁니다. 이때 개강하고 3월 달이 되면 개학하잖아요. 고3분들 개학하고 나서는 시간표가 이때로 바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 2월, 3월 초까지는 개학하기 전까지는 일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에서 진행할 거다. 내신하고 수능 통합반으로 제가 운영할 겁니다. 유전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리고 3월 되면은 이제 화요일로 시간표를 옮길 거다. 메시브 경복궁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학원 동작 캠퍼스. 이지학원이 이제 캠퍼스가 여러 곳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작 캠퍼스를 제가 내신 반을 맡게 됐고요. 스토반, 주 2회 반이에요. 그래서 스토반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이제 수능, 동작 캠퍼스에서 수능반을 할 거고요.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둘은 다른 반입니다. A반, B반 뭐 이렇게 진행할 거다. 그리고 중계에서도 내신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일요일에 개강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시간표가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커리큘럼 들고 온 거는 대치오르비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커리큘럼이긴 했는데 나머지 학원에 대한 수업도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내신 수업은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랑 조금 관련이 없겠죠. 수능에 맞춰서 제가 쭉 설명드린 거니까. 내신은 내신만의 커리큘럼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내신 커리큘럼 영상은 아마 영상을 찍진 않을 것 같고 개별적인 상담으로 제가 다 봐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생 혜택화 관리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남들 하는 거 저도 다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복습 테스트 볼 거고요. 매주 개인별 피드백 뭐 몇 문제 틀렸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이런 건 전부 다 피드백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 자체적 컨텐츠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과제별 추가 문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추가 컨텐츠라고 쭉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부교재 그리고 뭐 정규 교재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프린트물 과제가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 문제 드릴 거고 모평 분석지는 아까 에센스로 커버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추가 자료는 많이 제공이 될 거다. 그리고 개별 상담은 언제든지 해도 되고요. 그리고 클릭 같은 것도 진행할 거예요. 모든 학원에서 다 진행할 건데 제가 매주 특정 요일에 특정 시간대를 비워둘 거예요. 그 시간대에 1대1 비대면 줌으로 제가 문항 질문들 그리고 상담 이런 건 다 봐드릴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 프로그램하고 수업이 진행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